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논리적 글쓰기. 오늘은 바로 화제 찾기와 주제 설정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글의 시작 단계에서 제일 힘든 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혹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글을 쓸 때 내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어떠한 주장을 잡아야 될지 그게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 화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주제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화제 찾기, 뭐 주제 찾기 뭐 이런 걸 할 때는 단어부터 좀 명확하게 해야겠죠. 화제와 주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설정할 때 유의해야 할 건 화제와 주제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한번 화제 알아볼까요? 화제는 글의 주된 소재나 제재, 그러니까 소재라는 거예요. 소재. 뭐뭐에 대해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땡땡은 주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화제일 뿐이죠. 자, 주제는 뭐냐면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반영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주제의 차이. 그러니까 화제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재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대학 생활이라면 보람찬 대학 생활의 방법이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소재가 대학 생활이라면 대학에서 실시가 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생활이라면 우리 대학 근처 맛집 탐방 뭐 이런 것들도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서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서평을 써라라는 건 이 영화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소재일 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영화를 보고 정말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마블 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소재를 갖고 여러 가지 주제를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히어로 간의 대결에서 나오는 무슨 권선징악의 내용을 갖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뭐 아이언맨을 보면서 AI의 문제점 혹은 로봇 기술의 발달에 대한 글을 써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의 현실 사회와 연결돼서 일편화된 히어로 영화들이 영화 산업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러한 글쓰기 강의에서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주제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어, 대부분 영화에 대한 서평 쓰라고 하면 줄거리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다 이건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데 방향성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제는 보다 차별화되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주제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평가 혹은 더 좋은 흥미있는 글로 발전이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볼까요? 자, 화제와 주제 구별하기. 다음 중 글의 화제와 주제를 구별하여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성숙한 댓글 문화의 필요성, 한류 현상, 오디오 프로그램 열풍, 존엄사, 지구 온난화,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의 근본 대책, 스마트폰 활용 팁, 사교육,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 1인 미디어, 조기 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화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라고 바꾸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고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제 혹은 화제와 주제를 구분할 때 우선 짧은 건 거의 다 소재예요. 쉽게 말하면 위에서 말했던 재테크라든가 존엄사라든가 사교육이라든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의견이 없는 건 소재예요.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의견이 없는 거.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골라진 내용들은 어떻게든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성숙한 댓글 문화의 필요성. 성숙한 댓글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승부 조작을 막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겠죠. 스마트폰의 활용 팁. 이건 정보에 대한 전달이긴 하나 단순하게 활용 팁,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겠죠.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1인 미디어, 여기서는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여러분. 이건 소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1인 미디어를 그래서 뭐 조기 유학을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움이 된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 명확하지 않은 그냥 단순히 단어 하나를 던져준 건 소재에 불과한 거예요. 반면에 어떠한 글의 방향성이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적 수준이라든가 의견이나 설득이라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글을 쓸지에 대한 방향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글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소재를 이렇게 던져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한류 현상에 대해서 소재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매번 이거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자료만 복사해 오거나 그 자료만 분석하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의견을 못 찾으니까 글에 이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화제 찾기. 화제 찾기는 뭐냐면 이렇게 화제와 주제를 구분했다라면 그럼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선 그 시작점이 되는 화제. 이 화제는 제안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화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경우와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좋은 화제가 나와야 그 안에서 우리가 주제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찾아야겠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경우는 뭡니까? 대부분 제가 주는 거겠죠. 이제 교수님께서나 아니면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자, 이 소재로, 이 화제로 글을 서평을 쓰세요. 리포트를 쓰세요라고 할 거예요. 이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거나 왜냐면 화제가 나왔으니까 자료 조사라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면 이걸 더 어려워하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제 찾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계속 용어를 두 개로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재라고 통일을 할게요. 소재. 왜냐면 그래야 좀 더 우리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능동적으로 이 소재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건 그냥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어떤 사고와 어떠한 연습을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소재 찾기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 설명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우연한 발상이나 느낌에서 소재를 발견하는 경우,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화제를 발견하는 경우, 과거 또는 현재 사건에서 이러한 화제를 발견하는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쓴 글에서 화제를 발견하는 경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험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경험이죠. 그 경험이 직접 경험인가 간접 경험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적이거나 개인적인 건가 아니면 비교적으로 공식적인 측면의 요소인가에 대한 측면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내용으로부터 화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여러분의 글을 탄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오실 때 자기소개서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어떠셨어요? 글 쓰는 거 정말 쉽지 않았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기부에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에게 의미가 되어진 혹은 그렇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있어야 거기서 꺼내서 뭔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경험을 제대로 하고 그 경험에서 의미를 부여를 해야 그게 글로써 찬찬히 탄탄하게 쌓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쥐어짜는 연습이겠죠. 평소의 경험에서 내용을 쥐어짜는 연습.
일상에서 필요하시고 더욱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시작점이 정말 안타깝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에 갓 들어온 대학생으로서 혹은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을 거쳐서 대학에 왔더니 뭐 알바든 아니면 떠나는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만은 않으니까요. 반면에 이러한 측면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결국 여러분이 어떠한 글을 쓸 때, 어떠한 소통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글 쓸 때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같은 어떤 소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직접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보시면 뭐 실문에 실린 글을 읽으면서 화제를 발견한다.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움이 되긴 해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세상 흘러가는 걸 혹은 그 시대별 이슈, 시기적 이슈를 알게 되면 확실히 소재를 꺼내기가 좋죠. 그래서 요새 시대는 뭐 코로나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본다던가 요새는 뭐 신문을 보지는 않으시니까 거의 다 온라인 신문으로 보시겠죠? 온라인 신문에서 나오는 주요 뉴스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는 게 여러분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혹은 소재 찾기에 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혹은 새로운 소식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굳이 그걸 모른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새 여러분이 급하게 생각하는 건 뭐 취업이라든가 학교 적응이라든가 학교 수업만 하더라도 버거운데 그런 측면에서 뭐 드라마도 요새는 다 3분짜리나 넷플릭스로 거의 다 보는 이 시점에서 굳이 글을 그렇게 찾아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반면에 뭐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 대한 민감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도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뭐 최저임금과 워라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뭐 청년의 미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따로 이걸 클릭해서 보거나 대충 무슨 내용이겠거니 하고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매번 이러한 측면을 화제 찾기로서 접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그냥 일상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드라마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요새 좋아하시는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서 곱씹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나 그냥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주장을 꺼내는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이론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혹은 다른 소식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보게 됐으면 그 영상을 보고 혹은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이 정리라는 게 과제로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의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장을 가지셔야 그 주장에 대한 탄탄함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맨날 접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만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뭐 약간 지적 수준이 너무 낮은 형태의 글이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예를 들어서 SNS나 뭐 카톡으로만 여러분이 소재를 접하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새로운 주제가 막 나오나요? 그러면 일상 자체가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가능한 여러 화제를 다양하게 살필 수 있을 때 이 화제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찾는 것도 한번은 연습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나타낼 수 있는 뭐 또 다른 형태의 내용들도 있겠죠. 뭐 의견이 거의 다 있으니까요. 대부분 기사나 칼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말 연습을 원하신다면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러한 뉴스 칼럼 같은 걸 한번 클릭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이 앞선 글에서 나오는 이 화제에 대한 어떤 칼럼을 보고 화제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라는 어떠한 칼럼이 있어요. 예, 1, 2, 3, 4로 나눠진 칼럼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칼럼이라는 건 이걸 쓴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어떠한 주제를 갖고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주요 소재를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칼럼을 보면서 주요 소재를 꺼내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꺼낼 만한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견해와 전망이 혼재되어 있다. 새로운 직업도 출현한다. 새로운 사업이 과거보다 용이해진다. 다가올 미래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미래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 두 번째, 미래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세 번째, 어떻게 그 역량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의 글이죠. 여기 이 글을 쓴 김한구, 한준 뭐 연구위원의 글일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만의 글을 위한 소재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이 대비 방안, 향후에 대한 일자리 변화, 새로운 직업, 미래의 직업 역량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소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떠한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소재를 뽑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글을 읽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소재를 접할 그런 가능성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글을 쓰기 위한 화제를 선정했다면 그럼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죠. 화제를 구체화한다. 이건 내 초점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뭐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뭐 직업 역량 이런 얘기가 미래 역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소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십 개의 다른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쓸 것인지를 그러니까 그 세분화해서 고르라는 거죠. 특히 이 화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글을 쓸 건지에 대한 명확한 주제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 전의 내용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키워드로 잡았다면 우선 이 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사라지는 일자리는 무엇인지, 유망한 일자리는 무엇인지,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지, 시대에 대비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답을 내는 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이것이다. 이게 주제가 된다는 거죠.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 혹은 앞으로 해당 직업이 유망해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길러야 컴퓨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재테크를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떠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주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질문과 답의 과정에서 좋은 주제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설득, 그러니까 주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글 전체의 분량을 고려하고 주제를 정하고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독창적인 주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다던가 이거보다는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보는 입장에서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옛날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교육학 쪽 공부하는 친구들은 교육학 개론이나 아니면 이 유사 과목에서 꼭 교수님들이 서평으로 주제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보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다 내용이 그 주제 그 교사가 좋았다든가 문제 의식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한 20명 있으면 한 16명, 17명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유로운 수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선생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학습을 원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적인 측면을 원하는 학생들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정반대의 의견을 냈더니 뭐 근거가 이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색다르게 되는 거죠. 해당 부분의 주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주장을 할 때도 정반대 의견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근거 없이 주장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뭐 연쇄 살인마에 대한 그 법적 형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쓸 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공감을 하지 가해자에게 공감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반면에 가해자가 쓴 글은 독창적이니까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연쇄살인범이나 이 사람이 쓴 책이나 자기 일대기에 대한 판권이 되게 비싸게 팔리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한테 뭐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 결을 잘 잡을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면 더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흥미 있는 내용이어야 평소 관심이 있는 내용이어야 끝까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겠죠. 특히 대학생이 쓰는 글에서는 그러한 열정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저희도 이 독자, 읽는 사람도 이게 참 좋은 글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주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글을 쓰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게 여러분 리포트겠죠. 왜냐면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뭔가 본인 지식도 아닌데 어디서 그냥 갖고 오기만 한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고 독자의 흥미와 요구도 같이 반영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흥미도 중요하지만 읽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주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화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고 비슷한 걸 묶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구체적인 주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가능하면 아이디어를 많이 생성하는 게 필요해요. 뭐 생각을 떠올리고 생각 그물을 만들거나 마인드 매핑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기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화제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모으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나는 그대로 그냥 적어보는 거죠. 제약 없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랄까 처음에는 이제 혼자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팀별로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약간 규칙 같은 게 있긴 해요. 브레인스토밍은 보통 팀 인원이 있다면 한 명은 무조건 서기를 맡는 게 좋아요. 보통은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팀원이라고 했을 때 한 명은 서기를 맡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어떠한 소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그냥 마음대로 어떠한 제약도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그걸 거기서 이건 별로야라고 중간에 누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기가 그 키워드를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많은 양으로서 이게 어딘가로 꺼낼 수 있을지를 하고 나중 돼서 그 안에서 연결을 하거나 연결고리를 잡아서 주제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아이디어 발상을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예시를 한번 볼까요? 21세기 한국 사회 문제라고 했을 때 화제에 대해서 10분 동안 생각난 대로 자유롭게 써본다면 이건 뭐 맞춤법이라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말했던 실험 문제, 외모지상주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쓴 것들 중에 의미가 약간 의미를 부여할 수 없거나 흥미가 없거나 본인이 지식적으로 부족하다. 이걸 좀 삭제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들이 관련 있는 것끼리 묶고 화제를 좁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 허니문 푸어,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주제나 방향에 대해서 묶여지는 것들인 거죠. 세대 차이,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것들로. 여기서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한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이게 너무 이제 분산화돼 있거나 잘 잡혀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죠. 만약 브레인스토밍 했을 때 주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그런데 팀별 단위로 하면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브레인스토밍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떠올릴 수만 있더라도 이걸 체계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 21세기 한국 사회 문제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시는 지금 현 대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칼럼을 통해서 지식 수준이나 소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측면의 주제를 확정하고 주제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브레인스토밍인데 이런 측면은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여러분 버거우실 것 같긴 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른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는 무언가를 다 써보고 그 와중에 내가 의미 있는 걸 조합해서 주제문을 골라본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걸 실습이면 이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실시간 수업이면은 팀을 짜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연습을 시켜봐 드리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혼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면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건 이 마인드 매핑이에요. 뭐냐면 마인드맵 고등학교 수업할 때나 학습할 때 많이 써보셨을 텐데 제일 가운데에 소재를 놓고 그 하위 단계로서 장가지와 굵은 가지를 그러니까 나무 뿌리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려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있으면 뭐 애견, 뭐 약간 애묘, 아니면 뭐 반려호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이렇게 그 하위 단계로서 그 구분하고 거기서 또 하위 단계로서 구분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이랑 비슷하긴 한데 뭐랄까 주제의 흐름 방향을 조금 더 만들어 간다던가 장가지로 그 안에서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죠. 생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위계 질서, 그러니까 이 위계가 있어요.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 간에 그 체계가 잡혀져 있으니까 연결 관계나 어떤 순서로 말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약간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출산이 주제가 된다면 이걸 원인, 정부 대책, 문제점으로 큰 주제로 세분화가 할 수 있고 이 안에서도 또 정부 대책은 출산 보조금이라든가 보육시절 공고라든가 원인도 사회 문화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문제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글을 쓸 때 소재가 나왔다면 이걸 여러분의 지식 수준에서 여러분의 관심 있는 주제에서 이렇게 구분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용이하게 글의 체계 혹은 주제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읽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평소에 이건 습관 같은 건데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접하는 화제 자체가 모르는 화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제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쓸 내용 혹은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만 읽어선 되지 않겠죠. 여러 개를 보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이 주제 설정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주제와 주제문의 개념에 대한 측면이에요. 화제에서 주제를 구체화하였다면 이제 이를 주제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글인 거죠.
우리 아까 주제에서 보람찬 대학 생활의 방법이 주제로 나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학 생활을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측면.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해야 한다. must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의문문이나 부정문, 청유문보다는 이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제문으로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나중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주제문의 제목이 이렇게 표현이 안 돼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처음 쓸 때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과제 안을 보시면서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주제문으로 적절한 게 뭘지 한번 실습으로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must라는 측면을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이 조금 더 그래, 주제문은 이런 거구나. 단순한 정보나 사실이 아니라 가능한 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주제문으로 적합하구나. 이 과정을 느끼시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의 글쓰기, 특히 주제와 화제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제가 요구가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네요. 하지만 우리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수업 하나 들어서 글쓰기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여러분의 지식이 쌓여져야 되고 일상에서 화제와 주제를 고르는 방법, 여러분의 주장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